안녕하세요, 실버닷컴입니다. 최근 노후 준비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모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금융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DC형입니다. 이것들이 대체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회사, 납입 방법, 담을 수 있는 상품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종류가 나뉩니다. 이 상품의 장점은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IRP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 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자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퇴직, 이직 시에 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고,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 DC형은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이 직접 만드는 IRP와 달리 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주고 근로자의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주며 개인별 연봉에 따라 납입 금액은 달라지는데요. DC형과 IRP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고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상품을 결정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통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대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조금 전 소개드렸던 퇴직연금 IRP DC형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고, 다양한 상품으로 계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 단 투자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에는 70%, 안전자산에는 30%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상장주식, 주식, 혼합형 펀드, ELS 등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자산이며, 안전자산은 정기예금, 국채, 단기채권 등 원리형 보장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이 적은 자산을 말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퇴직연금 IRP DC형에서 수익을 내고 싶어도 안전자산의 30%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30%도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 안전자산 30%로 좀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여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TDF, ETF라는 건데요. 먼저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투자자의 은퇴 시기에 맞추어 생애 주기별로 자산을 배분 및 조정해주는 TDF 전략을 취하는 ETF 상품이며,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DF, ETF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안전자산 30%의 투자가 가능한데요. 상대적으로 리스크 감내가 가능한 보통 청년기에 해당하는 투자 초반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중장년기, 타겟 데이트 이후 시점에는 채권의 비중을 높여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TDF, ETF 상품 이름 뒤에는 2030, 2040, 2050 등의 숫자가 붙는데, 이 숫자가 은퇴하는 시점을 나타내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TDF 2050은 2050년 은퇴를 말하고 은퇴 시기를 2050년으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주기별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리밸런싱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TDF 2030은 은퇴 시기를 2030년으로 설정한 상품으로 2050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시점에서 주식 비중보다는 채권 비중이 높다고 하네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실제 은퇴 시기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IRP DC형으로 얼마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타겟 데이트를 설정하고 TDF, ETF 상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TDF, ETF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일반 공모형 TDF와는 다르게 실시간 포트폴리오 확인이 가능하고, ETF이기 때문에 펀드 상품보다 쉽고 빠르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도 일반 공모형 TDF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목적인 퇴직연금에 특히 유리합니다. 안전자산 30%를 TDF, ETF로 넣었을 경우 주식 비중은 상품별로 비중이 다르지만 최대 94%까지 주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운용 방안으로 본인의 실제 은퇴 시점에 맞춰 TDF, ETF 상품을 구매하여 점점 채권 비율을 높여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TDF 숫자가 높은 것으로 계속 변경하며 담으면 주식 비중을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 TDF, ETF를 고려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TDF, ETF 상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TDF 2050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자면 총 보수는 아리랑 TDF 2050 액티브가 가장 낮습니다. 자산 총액과 거래량은 코덱스 TDF 2050 액티브가 가장 많네요. 그리고 최근 1년 성과는 히어로즈, 코덱스, 아리랑 순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 DC형을 비교해보고 퇴직연금 IRP와 DC형의 안전자산 30%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TDF,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 성향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고민해보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실버닷컴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